안녕하세요. 브랜드 착색의 코치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제목에 대해서 보이시나요? 퇴사하고 책 쓰기 혹은 직장 다니면서 책 쓰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쇄받는 출간 작가 되기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퇴사하고 책 쓰기 집중은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장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달긴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한번 더 풀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이야기, 퇴사하고 책 쓰기 집중이 최악의 시나리오냐? 혹은 아니다. 퇴사하고 책 쓰기에 집중하는 걸 공감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부류로 조금 나눠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먼저 회사 다니면서 책을 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볼게요.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직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척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는 시간에 개인적인 것을 하기엔 너무나 쉬고 싶고 스스로 보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마음 따로 몸 따로입니다. 저 역시 크게 공감하는데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퇴사를 앞두고 퇴근 후에는 창업 아이템을 찾아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매번 피곤하다, 아닌 것 같다 라며 미루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미루는 제 모습에 오히려 이 화살을 저 스스로에게 겨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내가 창업에 절실하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도 이런데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까지 들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나가긴 했는데요. 자, 반면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책을 쓸 수 있다라는 이 의견 또한 저는 공감을 해요. 회사를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정말 행복하면서도 책임감을 따른 일이죠. 반면에 회사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만큼 일을 가볍게 다룬다는 점과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기에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다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거다 혹은 이게 아니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초점을 지금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번에 제가 컨텐츠를 또 업로드를 했었던 8년 차 직장인이자 첫 책을 쓰신 심정우 작가님을 인터뷰했던 이 기록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 볼게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었는지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사 집만 반복하는 게 지치다 보니 회사 바깥에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을 뭔가 표현해 볼 수 있는 취미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는 모임, 글쓰기 모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연히, 회사에서는 글을 쓸 일이 보고서가 거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이 보고서를 본 한 직장 선배가 이 한두 줄 쓴 거를 보고 굉장히 글을 잘 쓴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짧은 글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SNS나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글을 올려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글을 쓰고 또 반응을 얻으셨겠죠. 그러면서 점점 글을 쓰다 보면 신기하게 이게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가님 역시 '책을 써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걸로 주제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모든 사람이 한 권의 책처럼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본인이 내향인으로서 30몇 년을 살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네, 이런 내향인에 관련한 책을 쓰셨고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책을 쓰기 위해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 작가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처음에 작가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글쓰기 모임을 들어가셨죠.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조금씩 SNS에 글을 쓰면서 책 쓰기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책을 쓰려면 무엇을 써야 할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제를 찾고 뭐 목차를 잡고 글을 써 나가기 시작을 하셨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다음 단계를 거쳐 나가다 보니까 막연히 이렇게 책 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런 큰 프로젝트라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고 한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또한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 내가 그냥 뭉뚱그려서 책 쓰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단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는 것. 내 글쓰기 모임을 뭔가 찾아간다거나 오늘 한 편에 뭔가 글을 써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할 일들을 쪼개서 해보니까 어느새 출간 계약을 하는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단계별로 쪼개는 상세한 방법은요,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도 함께 나눠 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물론 글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긴 한데요. 그런 방법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컨텐츠, 투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도 꼭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움직이신 분들은 분명히 올해와 내년 한 해는 분명히 또 다를 거다. 내년에는 여러분들만의 책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의 팀 페리스 책이죠. 이 책의 한 기업가가 한 말이에요. 일단 발을 내디뎌 걸음을 옮기고 걸어가면서 경로를 수정하라. 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작년에 네, 아무것도 없을 때 투고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갔던 이 경험이 제가 정말 딱 1년 뒤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제 책이 또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동안에 버킷리스트로만 생각했던 이 책 쓰기가 정말 제 책이 이름 앞으로 나오는 책이 현실이 됐구나 라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꼭 책 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좋은 콘텐츠 많이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콘텐츠 보면서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겠다. 나도 작가가 돼야지 라는 마음 가지시고 또 한 발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또 공감이 되셨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저와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댓글 적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아래도 주소로 안내해드리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저와 고민 상담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정말 지금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